행복은 배울 수 있는 고도의 개인적인 기술이다. 네발. 실리콘밸리의 최고 투자자 그리고 철학자인 네발은 행복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행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네발의 영감이라는 책을 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 이해해야 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를 영원히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발. 우리는 언제나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마법의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발은 그 어느 외부 물질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돈도 말이죠. 이는 실리콘밸리의 몇천억 원대 부자를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트위치라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의 공동 창업자 저스틴 칸은 그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트위치를 아마존에 몇 조 원에 팔았지만 자신의 삶은 여전히 불행하다고 말이죠. 그는 트위치를 매각하고 얼마 안 있어서 더 큰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욕망에 휩싸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하죠. 물질적 행복은 끝이 없다는 걸요. 인간은 끝도 없이 더 큰 물질을 원한다는 사실을요. 이는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거대한 몸을 갖고 있는 바디빌더들은 더 큰 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약물을 투여합니다. 이미 몇십만 명의 팔로워들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은 더 많은 조회수 그리고 더 많은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 어그로를 끌죠. 그래서 네발은 말합니다. 외부 물질로부터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요.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네발은 행복해지기 위해선 현재를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거라고 말을 하죠. 이는 찰리 먼거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한 말과도 비슷합니다. 찰리 먼거는 행복해지는 최고의 방법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행복을 찾는 방법의 저자 모 가우닷의 아이디어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모 가우닷에 의하면 행복의 방정식은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을 내가 가진 기대치와 비교한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삶이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나으면 행복하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면 불행하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험에서 만점을 기대하고 있다면 나는 90점을 맞아도 불행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80점을 기대하고 있다면 90점을 맞아도 행복하겠죠. 때문에 이 방정식에 의하면 내가 현실에 대한 기대치가 극도로 낮다면 나는 매 순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어느 시점에서 슬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매력적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누군가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긍정적인 생각도 그 안에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도 마찬가지다. 네발. 네발에 의하면 인간의 감정은 양극성을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욕망이 커질수록 불행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발은 불행하지 않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인정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발은 그렇게 해서 얻는 내면의 고요함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양극성이 불러오는 불행함을 유튜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땐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회수와 댓글을 쳐다봤죠. 근데 그런 욕구가 강할수록 쉽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제 3자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 악플에도 쉽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멘탈이 강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약하더라고요. 그러다 네발의 말을 듣고 깨달았죠. 인정을 원하면 더 원할수록 그만큼 더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걸요. 그리고 이 양극성은 거의 모든 데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벤츠를 끌면서 모닝을 보고 비웃으면 나는 람보르기니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쟤보단 더 잘 살지 하면서 위안을 삼으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한테 더 큰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만큼 나 자신도 다른 사람한테 비교를 당하는 거죠. 내 내면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불행을 줄이기 위해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비교하는 삶을 줄여야 합니다. 물론 이런 욕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욕구를 없애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지도 않고요. 이런 욕구는 우리의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욕구가 커질수록 우리의 불행도 커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그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심각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단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원숭이일 뿐이다. 네발. 네발은 비대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게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비대한 자아를 가지고 있을수록 그에 맞는 훌륭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몇백 년 후에는 모두 다 잊혀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7000년 전에 수마리아인들이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또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이 우리는 고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생존과 번식을 위한 알고리즘이 탑재된 생체 기계일 뿐이죠. 우리가 고귀하다고 여기는 이타심 또한 알고리즘의 일부일 뿐입니다. 리처드 도킨슨에 의하면 인간의 이타심은 근연도,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과 번식 기대치의 합산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이유는 자식이 부모의 유전자 사본을 절반씩 받아서 50%의 높은 근연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조부모가 자식보다 손자를 더 아끼는 이유는 손자의 근연도와 번식 기대치의 합산값이 자식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손자는 자식보다 25% 낮은 근연도를 갖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번식 기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손자에게 신경을 쓰는 게 유전자를 퍼뜨리는데 더 용이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귀하다고 여기는 이 타심 또한 실제로는 번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의 일부일 뿐인 거죠. 물론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고 해서 인생을 대충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말자는 얘기죠. 인생을 게임처럼 받아들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게임에선 자유롭게 필드를 돌아다니고 탐험을 하는 것처럼 인생도 이런저런 것들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자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는 하찮은 존재니까요. 의사가 당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영양사가 당신을 날씬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트레이너가 당신을 멋있는 몸매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결국 당신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한다. 당신 자신을 구하라. 네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건강한 사람의 욕망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욕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100가지가 넘는 욕망을 갖고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고 싶다는 욕망 단 한 가지만 갖고 있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내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험하진 않죠. 여기서 연구하고 실험한다는 의미는 과학적으로 내 몸을 살펴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재밌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고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을 찾는다는 얘기죠. 사람마다 꾸준히 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뛰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수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자전거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몸을 움직이냐인 거죠. 이는 식단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채소가 몸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채소로 밥상을 가득 채우면 그 식단은 일주일도 못 가죠. 그래서 내 말은 건강하지만 내가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식단을 개발하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우리의 건강은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으니까요. 내 몸은 내가 구원해야 되니까요. 네 발의 영감이라는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인 부의 원칙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